안녕하세요, 퍼포건스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지금 제가 실례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제 패치나 제 캐릭터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제 얼굴과 이 수염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제 캐릭터를 보고 가수 박상민을 닮았다고 또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최초로 이 캐릭터와 얼마만큼 비슷한 수염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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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습니다. No!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또 그림처럼 또 캐릭터처럼 멋지게 수염은 자라는 편이 아닌데 굉장히 오랫동안 길렀는데도 2주가 넘게 길렀는데도 수염이 서양인들처럼 그렇게 멋있게 자라진 않네요. 하지만 제 영상이나 제 또 평생 이렇게 수염을 이런 식으로 길러본 적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록처럼 제 자신에 대한 기록처럼 남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티셔츠를 가지고서 트럭커님이 아주 굉장히 재밌고 진짜 언제나 봐도 웃음이 터져 나올 만큼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캐나다에 계신 유튜버 트럭커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염은 절대로 트럭커님을 따라서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트럭커님처럼 멋진 수염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전 제가 본 유튜브의 영상에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댓글을 달고 나서 그 댓글 속에 있는 또 다른 댓글이나 또 여러분들 또 총기를 다루시는 분들,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찍은 영상인데 에어소프트가 아니라 실총이었어요. 실총인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이런 식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왜 다른 영상 같은 경우는 그냥 보고 재밌게 즐기거나 아니면 영상에서 얻어지는 또 다른 재미를 그냥 웃고 지나가는 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런 댓글을 달았냐면은 얼마나 실총을 다루면서 이 실총의 그립이 중요한가를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달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스킬도 다르고 그 다음에 상황이나 그 다음에 표현하고자 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결과만 놓고 나서 댓글을 단 건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이 모든 총기를 다루실 때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 수칙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4가지 안전 수칙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두시고요. 실제로 총기를 다룸에 있어서 권총이든 라이플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립입니다. 그립과 핑거 세이프티인데, 이 그립 같은 경우는 총알을 넣지도 않고 이 드라이 파이어로 이 그립을 또 잡을 수 있고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립을 좀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격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립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ffirmative, Mrs. F. Now be careful, because a .44 Magnum has quite a kick. Damn, that was fun. 왜 이런 사고가 생길까요? 자, 그립을 잡질 않았다. 이 사고가 단지 그냥 힘이 없어서 생긴 걸까요? 이 왜라는 질문은
항상 긍정적인 그 바탕을 두고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총기와 관련해서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아니면 아주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있는데, 총기와 관련해서는 왜라는 질문은 항상 긍정적인 견해로 바라봐야 되고, 항상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않고 물어봐 주셔야 되는 것이 이 총기에 관한 왜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에서도 보셨고 사고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왜 던질까요? 왜 총기는 이렇게 총을 쏘는 순간 총구가 위로 올라갈까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총기 앙등에 관한 내용을 이번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총기 앙등, 그 머즐 플립이라고 하죠. 총기 들림 현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총기의 앙등이 생기게 되는 걸고, 이 총기의 앙등의 원인과 그다음에 그 원인에 의해서 어떻게 총기가 들리게 되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기 앙등에 대해서, 이 머즐 플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차장에 가시면은 그 물줄기 호스를 잡고서 그 세차를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손잡이에 그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 물이 고압으로 나가면서 노즐이 위로 들리거나 옆으로 밀려나가거나, 아니면 그거를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일반 성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요. 만약에 그거를 어린아이가 다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뒤로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이 총기 앙등의 원인은 뉴턴의 제3법칙, 뭐 아주 똑똑한 사람이니까 뉴턴의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총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총기 앙등이라는 것은 총구 안에 총알이 화약의 작용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이 반동이 그대로 뒤로 전해져 오기 때문에, 전해져 오는 것은 직선으로 나가고 직선으로 또 뒤로 밀리기 때문에 수평이지만, 이게 왜 이렇게 총구가 들리게 되느냐? 바로 손잡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용과 반작용을 억제하는 그 손잡이 때문에 그런데,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만약에 권총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권총의 손잡이는 이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서 반작용이 되는 그 힘을 이 밑에서 막아주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그 작용된 힘이 뒤로 올 때는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위로 들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총기 앙등인데, 여기에다가 총알을 조금 더 멀리 그리고 안정되게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강선, 그 라이플에도 강선이 있죠. 뭐 6조 우선, 6조 좌선,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 강선 때문에 총알이 회전을 하고 또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총구가 들리는 것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위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강선의 방향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한시 방향, 앞에서 봤을 때 한시 방향, 앞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총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권총 같은 경우는 이 그립을 확실하게 잡아주지 않으면은 이 들리는 총구 앙등의 그 효과가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타겟팅을 하고 또 안전한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립을 있는 힘껏, 그렇다고 그 손잡이가 부서질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손잡이를 꽉 잡아 주셔야지만 이 들리는 그런 효과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효과를 줄여야지만 정확한 타겟팅도 가능하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탄을 발사할 때 세팅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총기 앙등을 잡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소염기, 두 번째로 총기 디자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사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총구 앙등을 효과적으로 잡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총기 앙등은 그 권총에서 특히 더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특히 더 심하다는 소리는 일반 라이플과 비교해서 앙등이 더 많이 발생을 한다는 소리인데, 대부분 그 총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같은 9mm를 사용하는 총기거나 아니면 같은 구경의 라이플을 사용을 하는 경우, 같은 구경의 라이플이라고 하더라도 총기사의 브랜드에 따라서 뭐 이 총이 더 세요, 저 총이 더 세요, 이 총이 반동이 더 세요, 이 총이 반동이 더 세요, 이런 식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결론은 권총 같은 경우는 9mm를 똑같이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 제품의 디자인이나 성능보다는 사수의 능력에 따라서 반동이 훨씬 더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M16과 AK-47은 제가 쏴본 결과 AK-47은 반동이 더 세요. 반동이 더 센데 그 이유가 총기 디자인의 구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M16 같은 경우는 총알이 나가는 방향의 그 방향성과 반동이 뒤로 나오는 그 반동의 방향성이 바로 개머리판으로 바로 일직선으로 이어져서 사수의 어깨까지 이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졌고요. 거기에 비해서 AK-47은 약간 개머리판이 밑으로 달려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앙등이 더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실제로도 반동이 조금 더 세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왜 권총과 라이플은 이 총기 앙등의 차이가 이렇게 날까요? 그림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권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반동을 억제하는, 그리고 또 총기를 잡기 위해서 달려있는 부분이 이 권총 손잡이 부분 하나입니다. 마치 이 그림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사람을 손가락으로 톡 치게 되면 뒤로 금방 넘어가겠죠. 하지만 이 권총과는 다르게 이 라이플 같은 경우는 반동을 억제하는 부분이 두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권총 손잡이 부분과 개머리판, 이 두 부분이 뒤로 밀리고 또 총기가 들리는 앙등을 잡아주는, 무게를 분산하거나 아니면 힘을 분산하거나 이런 식의 스타일의 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권총보다는 라이플이 더 총기 앙등을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글락 같은 경우나 그 베레타 931 같은 경우 이 권총으로는 굉장히 그 반동도 심하고 이 앙등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러 개머리판을 달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총기 앙등을 많이 잡아주고 반동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총기 앙등, 그 다음에 작용과 반작용, 그 다음에 권총 그립,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앙등과 관련된 접촉점, 수직 방등, 뭐 이런 것들의 그 어려운 이야기를 떠나서, 그리고 제가 처음 이 총기 앙등의 문제를 꺼내기 위해서 감상한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이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점, 그 다음에 또 총기 앙등을 인지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진 총기를 다루실 때, 특히 권총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라이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반동을 억제하기가 쉬우니까요. 권총 같은 경우 이 총기 앙등에 인한 반동의 억제나 또 사고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그 효과적인 방법을 제가 4가지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총 손잡이를 잡는 이 그립의 힘이 약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도 그 권총을 홀드할 수가 없어요. 이 악력을 키우고, 특히 손이 작으신 분들이나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권총을 조금 더 좀 강하게 감싸 쥐어야지만 이런 총기 앙등을 효과적으로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게입니다. 무게라는 소리는 아무래도 덩치가 크신 분들이 어린아이나 여자에 비해서 남성분들이 반동을 억제하는 그 능력이, 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리듬입니다.
총기를 한 발씩 쏘는 것도 뭐 반동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 되지만, 특히 연사 계속 발사를 하는 경우 10발 이상 하는 경우에는 총이 계속 들리니까 타겟점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리듬을 타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 하더라도 위로 들렸다가 내려오는 순간, 총의 무게, 그 자체 무게에 의해서 노즐이 내려오는 순간 다시 한번 또 홀드하고 있다가 쏘고, 이런 것들, 이 리듬감을 좀 익히시면은 그 총기 앙등이나 반동을 좀 억제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자세입니다. 자세 같은 경우는 처음 사격을, 권총 사격을 하시는 분들이 좀 무서운 것도 있고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격을 많이 하죠. 이렇게 허리를 뒤로 그러니까 뒤로 눕히시고 팔을 내미시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피하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로 이거는 반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세는 아닙니다. 총기를 사격하실 때 자세는 약간 말 타듯이 앞으로 굽혀 주시고, 이런 식으로 상체를 이런 식으로 좀 굽혀 주시면은 이 뒤로 밀리는 이 반작용을 조금 더 억제하실 수 있는 자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굽히시는 분들도 있어요, 팔꿈치를.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처음 사격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강하게 그립을 잡아주시는데, 오른손은 이제 제가 주로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은 60 정도, 60%, 왼손은 40% 정도 강하게 손잡이를 말아주시고 앞으로 쭉 뻗어서 사격을 해주시는 그런 자세를 좀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 같은 경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강사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방법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맞는 자세를 찾으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립이나 자세, 그 다음에 총기를 다루는 마음가짐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거. 이번에는 제가 사격 영상이 없이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